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높여야만 일의 효율도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기업이 장기 근속자들에게 안식년이나 안식오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한 영국인의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지난 여름 안식년을 맞이해 아시아 여행을 떠난 그가 겪은 일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었죠. 이 사연을 듣는 많은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그의 이야기는 바로 영국의 라이트 씨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랍니다. SNS에 올라온 그의 경험담을 통해 우리도 그의 여행에 대한 기대와 후회,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급 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 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지역에 사는 라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안식년을 맞아 아시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무척 기대하고 갔지만 너무도 큰 실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받은 소중한 안식년을 맞이해 저는 평소 꿈이었던 한국 여행을 계획했죠. 그간 일했던 보상으로 받은 안식년에 저 자신이 무척이나 대견스러웠고 그만큼 소중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안식년 하루도 그저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그리웠지만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 가지 못했던 지구 반대편 추억의 나라 한국에 꼭 가고 싶었죠. 여러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저의 부모님은 영국에서 꽤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 다니는 무역업을 하셨는데 아직 어렸던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세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신나게 따라다녔죠. 정말 안 가본 나라 없이 모두 갔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억에 남는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터라 금방금방 까먹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성인이 돼서까지도 뇌리에 가장 박혀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동해를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는 런던 지역처럼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진 곳에서 보는 일출이 너무도 예뻤죠. 시차 때문에 비몽사몽 장별에 눈을 비비적거리면서 봤지만 그래도 커다란 태양이 고개를 내밀었던 순간을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간 영국에서도 아름다운 일출을 봤지만 한국 동해만큼 떠오르는 해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없었죠. 그리고 동해의 일출은 나도 모르게 힘찬 기운까지 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손을 꼭 잡은 채 봤던 일출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요. 그때 느꼈던 감정과 태양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고 싶은 마음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로 했죠. 그동안 힘들었던 저 자신을 다독이는 방법으로는 잊을 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한국 여행, 이왕 멀리까지 간 김에 한국에서 여행을 즐긴 뒤 바로 옆 나라, 먹거리 천국이라고 알려진 중국도 들렀다 오는 루트로 계획을 짰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런던 국제공항에서 한국 김포공항으로 간 후 공항철도와 KTX를 이용해 강원도 정동진으로 향했는데요. 미리 한국 여행에 도움을 줄 가이드까지 섭외했습니다. 저의 완벽한 안식년이 되기 위해선 저보다도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꼭 필요했죠.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꽤 고생한다는 후기들을 많이 봐서 걱정했지만 저와 만난 한국 가이드는 서글서글한 인상에 너무도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만난 가이드는 자신의 이름을 이진수라고 소개하며 장시간 비행에 지쳤을 저를 걱정해 주었죠. 그리고 미리 정동진으로 향하는 기차표까지 끊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미리미리 알고 알아서 척척해주는 가이드가 무척이나 고마웠죠. 가이드와 함께하는 일정이 꽤 즐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한국 여행은 비행 시간만 14시간에 정동진까지 가려면 3시간 이상 기차를 또 타고 갔어야 하는 긴 일정이었지만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에 도착한 저는 정동진 바로 앞에 있는 호텔로 향했죠.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로 인해 호텔은 북적북적했습니다. 진수 씨는 체크인하고 오겠다며 잠시 로비에 앉아 있으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무척이나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탓에 화장실 위생이 걱정되었고 그렇게 체크인할 때까지 꾹 참았죠. 겨우겨우 체크인하고 호텔 방에 들어간 저는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는데요. 모든 것이 새 것처럼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감상도 잠시 일단 급한 업무부터 해결한 저는 그때야 객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먼지 한 톨 없는 깨끗한 바닥과 하얀 침대, 그리고 화장실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호텔 화장실이 깨끗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도 새 것 같은 화장실 변기였죠. 외출할 때 화장실이 깨끗해야 편히 용물을 보는데 너무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히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 일찍 서둘러 일출을 보러 바다를 향해 갔는데요. 진수 씨 말로는 날씨까지 받쳐줘 어느 때보다도 크고 강렬한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이라고, 앞으로 인생의 좋은 날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마구마구 솟았죠. 그렇게 소원이던 일출을 보고 난 뒤 급하게 유물을 보고 싶어 화장실을 찾았고 정동진역에 화장실이 있다며 진수 씨가 알려주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 더럽지 않을까 무척 걱정되었지만 일단 급하니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호텔 화장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화장실이었습니다. 무척이나 깨끗했죠. 휴지통도 없고 변기는 새 것 같은 깨끗한 하얀색 변기였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얼굴 붉힐 순간이 없는 여행이었죠. 가이드가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며 강원도 해변 드라이브와 함께 정봉진 레일바이크를 타며 실컷 강원도 바다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 계획 짤 때 무조건 가보고 싶었던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 창덕궁 등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멋을 제대로 경험했죠. 너무도 만족스러웠던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사업 탓이었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 환경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이만큼 행복한 여행은 없었죠. 아쉽게도 발걸음을 돌려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무척이나 고마웠고 한국인 가이드 진수 씨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수 씨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선물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자신 또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한국 전통 공예품인 나전 칠기함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로 색을 낸 아름다운 문양의 보석함이었죠. 곧 어머님의 80세 생일인데 선물로 드리면 참 좋을 듯 했습니다. 센스 있는 선물에 다시 한번 감동을 한 저는 영국으로 여행을 오게 되면 꼭 저에게 연락하라고 했고 메일이나 메신저로 안부를 주고받자며 아쉬움을 가득 남긴 채 헤어졌죠. 그렇게 한국에서 저는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먹거리 천국으로 유명하다는 중국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기대에 차 있었죠. 하지만 중국 칭다오 공항에 도착한 순간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중국 공항에 도착한 자는 가장 먼저 화장실을 찾았는데요. 한국에서 어느 화장실을 가든 깨끗했기 때문에 당시에 전 급하기도 했고 별 생각 없이 화장실을 갔던 듯합니다. 하지만 맞불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엄청나게 몰려왔죠.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변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칸을 둘러보았지만 똑같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같은 유럽 사람을 만났고 서로 난감해하던 중에 다행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쪼그려 앉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자세였지만 어쩔 수 없던 탓에 그렇게 자세를 잡고 일단 용무를 해결했죠. 여간 곤혹스러운 자세였지만 오래된 공항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빠르게 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만 이렇다는 것은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죠.
제가 가는 곳곳 모든 화장실이 이렇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모든 것이 그대로 묻어 있는 곳이 태반이었죠. 식당 화장실조차 너무 더러웠고 심지어는 각종 벌레의 집까지 다니고 있었습니다. 기겁하며 화장실을 뛰쳐나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 화장실에 있던 중국인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 시선들을 한몸에 받다 보니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먹던 밥도 도로 나올 것 같은 위생 상태에 저는 중국 여행 내내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다니던 중국인 가이드도 마찬가지였죠. 중국 여행이 너무도 심란했던 탓에 가이드 이름조차 까먹었는데요. 처음 예약할 땐 자신의 차로 편안하게 저의 여행을 돕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걸어서 다니는 게 훨씬 나을 듯 했습니다. 차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차 안에는 썩는 냄새가 진동했는데요. 악취를 따라 콘솔 박스를 열어보니 먹다 남은 음식들이 한가득합니다. 나름 안 보이는 곳에 박아두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냄새는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뒷자리와 트렁크는 말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인지 쓰레기 차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죠. 구역질 날 것 같은 냄새에 창문을 열고 다녔지만 중국인 가이드는 오히려 저에게 아주 깔끔하신 편이네요. 하면서 껄껄 웃었죠. 머리는 언제 감은 줄 모를 정도로 각질이 가득했고 발 긁은 손으로 음식도 서슴없이 먹었습니다. 이런 가이드와 중국을 선택한 제 시간이 너무도 아까웠죠. 저는 겨우 이틀을 채운 채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 몸에서도 그 중국인 가이드 냄새가 밴 듯하고 충격적인 화장실 모습은 지금까지도 선명해. 영국에서도 잘 모르는 화장실을 가면 조심스레 문부터 열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저 자신이 너무도 싫어졌을 정도였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쏟은 시간이 무척 아까웠죠. 차라리 모든 여행을 한국에서 보냈다면 끔찍한 경험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옆 나라가 이렇게나 다를 줄 꿈에도 몰랐는데요. 괜히 중국을 들러 한국 여행의 아름다운 기억이 조금 상쇄돼서 무척이나 속상하지만 잘 잊어보려 하는 중이죠. 다행히 아직 남은 안식년 기간에 연차를 조금 더 보태서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준 김진수 씨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 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